남의 용왕이 세건거를 짓고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용왕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마침 대왕고래가 소문을 듣고 용궁을 찾아왔어요. 대왕고래가 용왕의 안색을 살피더니 말했어요. 딱 맞는 명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토끼의 간이옵니다. 100년 전 태평양 용왕도 같은 병에 걸렸다가 먹고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용왕이 대왕고래의 말을 듣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전회의를 열었습니다. 토끼의 간을 속히 구해와야겠소. 산속 호랑이에게 전할 서신이 있는데 누가 나가겠소? 대신들은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별주부가 소란스러운 틈에 아뢰었습니다. 제가 걸음이 느리나 육지든 바다든 천하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이든 지혜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용왕이 근심하며 물었어요. 그 짧은 다리로 어찌 걸어 다니겠다는 것이오? 용궁에서 육지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는 저뿐이옵니다. 아유, 별주부 그대 말이 맞소. 부디 잘 부탁하오. 별주부는 육지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용왕께서 위중하시어 토끼를 찾으러 육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빠른 토끼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이냐? 부모님이 제게 보여주신 지혜지요. 아버지처럼 나라에 충성을 다한 후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아유, 몸 건강히 다녀오너라. 육지로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찾아다녔어요. 호선생! 호선생! 호선생이란 소리에 호랑이가 달려나왔어요. 누가 나를 불렀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가 불렀지? 큰 호랑이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별주부는 놀라 엎드렸다가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어요. 저는 토선생을 불렀습니다. 지금 나를 놀린 것이요? 아유 죄송해요. 아직 혀가 풀리지 않아 토선생을 호선생이라. 저는 남의 용왕님의 서신을 전하러 나온 별주부입니다. 마음이 급해 토선생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서신은 호선생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용왕께서 알지 못하는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명의인 토선생을 찾아야겠네요. 토선생이 명의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산속 식구가 모이는 날이니 직접 서신을 읽어주세요. 산속 동물이 모두 모이자 여우가 사회를 보았어요. 오늘은 산속 동물이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대장이신 호랑이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연히 바닷가에서 별주부를 만났습니다. 용왕이 중병에 걸렸다는 서신을 가져왔는데 잘 들어봅시다. 별주부가 나서서 서신을 읽었어요. 남의 용왕입니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용왕이 토끼간을 먹고 나았다고 대왕고래가 들려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곰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이 용왕의 서신을 들으니 화가 납니다. 용왕은 살리고 토끼는 죽이자는 말로 들립니다. 사슴이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몸보신 난다고 사슴을 죽이고 뿔을 잘라갔습니다. 이젠 용왕이 자신의 병을 고치러 토끼의 간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까치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육지에 사는 우리가 왜 바다 용왕을 생각해야 합니까? 산중의 동물들이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호랑이가 말을 했어요. 토끼는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이지 않소? 태평양 용왕이 토끼의 간으로 병이 나았다곤 하지만 그때도 토끼는 살아왔지요. 남의 용왕의 병이 깊다고 하니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명의이지 않소? 내가 별주부와 함께 토끼를 찾아보겠소. 여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만약에 토끼가 용궁에 가서 죽으면 우리 병은 누가 고쳐줄까? 호랑이가 별주부를 태우고 산과 골짜기로 토끼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찾지 못했어요. 호랑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별주부는 큰 바위 앞에서 잠들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니, 어떤 놈이 남의 대문 앞에 똥을 싸고 갔지? 이렇게 큰 똥을 보니 소가 분명하구만. 에이, 잠을 자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오?
외구머니나? 똥이 움직이네? 나는 소똥이 아니라 용궁에서 왔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왔죠? 아니, 당신은 토 선생 아니시오? 당신을 처음 보는데. 용궁에서 당신을 모시러 온 별주부입니다. 별주부? 명의이신 토 선생이 용왕님의 깊은 명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대왕고래가 말했습니다. 나를요? 나는 대왕고래를 본 적이 없는데요? 남의 용왕님이 딱 죽게 생겼어. 당신은 누구든지 천리든 말리든 달려가서 병을 고쳐준다고 들었어. 그야 그렇지요. 어제도 강 건너 만주까지 다녀왔어. 토 선생, 지금 당장 수중으로 가주십시오. 용왕의 병을 고치러 빨리 갑시다. 별주부와 함께 바닷가로 가던 토끼는 여우를 만났어요. 어제 너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어. 어디 있었어? 환자들을 돌본다고 바빴지. 지금은 별주부와 남의 용궁을 가고 있어. 잠시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지금은 바빠. 무슨 일이야? 용궁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에휴, 이곳저곳을 다니니 그런 일을 자주 겪어. 용궁은 처음이니 무척 설레. 다녀와서 이야기해줄게. 토끼는 여우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에휴, 정말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아프다고 하면 곧바로 달려가니. 제발 무사히 돌아와. 바닷가에서 별주부는 토끼를 보며 말했어요. 내 등에 업혀요. 알겠어요. 이제 용궁을 향해 출발합니다. 남의 용궁에 도착하니 신하들이 모여 있었어요. 용왕은 토끼를 보자 명령했어요. 속히 토끼의 간을 꺼내어 오너라. 에? 제 간을 끄집어낸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주부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아휴, 빨리 모시고 온다고 토 선생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용왕님의 병이 나으려면 토끼의 간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째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제게 하지 않은 거죠? 산속 동물에게 용왕의 서신을 읽어드렸더니 토 선생이 용왕님의 병을 고칠 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호 선생이 말했습니다.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모셨습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누가 나의 간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대왕고래가요. 대왕고래가 의원인가요?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을요? 토끼가 웃자 보거와 돌고래가 말했어요. 와, 저렇게 웃는 것을 보니 토끼가 실성을 했습니다. 용왕마마, 빨리 토끼를 잡아 간을 끄집어내십시오. 용왕이 이어 말을 했어요. 그대 말이 맞소. 빨리 토끼를 잡아라. 토끼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실성을 한 것이 아니라 대왕고래가 실성했네요. 그 말을 믿으시면 당장 제 간을 끄집어내십시오. 곰의 쓸개는 약을 쓴다고 했지요. 하지만 토끼의 간을 약으로 쓴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토끼의 이야기를 듣더니 용궁 안은 조용해졌어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이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모두가 꿀먹은 것처럼 입을 닫았어요. 달토끼를 들어보셨습니까? 보름달이 뜨면 우리가 달에 가서 무엇을 찢는지 아시오? 용왕이 궁금해 물었어요. 무엇을 찌으시오? 용왕마마, 개수잎입니다. 개수잎? 그렇습니다. 단풍이 들면 달콤한 냄새가 나거든요. 보름달에 개수잎을 찧어 진액을 만듭니다. 용왕마마, 제 간을 드시겠습니까? 이 명약을 드시겠습니까? 아휴, 내가 잘못했소이다. 개수잎 진액을 주시오. 토끼가 개수잎 진액을 용왕에게 드렸습니다. 향을 맡아 보십시오. 아휴, 정말 달콤하고 향기롭소. 벌써 병이 다 나은 느낌이요. 그 약을 드시면 깨끗하게 나으실 겁니다. 용왕은 약을 마시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도선생을 위해 풍악을 올리고 진수성찬을 준비하여라.
저는 바로 아픈 동물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용왕이 웃으며 기분 좋게 말했어요.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러면 잔치는 바다의 백성을 위해 열겠소이다. 그 별주부는 토 선생을 육지까지 안전하게 모시어라. 본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육지에 내려준 별주부가 이야기했어요. 용왕님의 병환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진심을 믿어준 별주부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